그 다음에 도생. 이 도생이 재밌어요. 승조하고는 또 완전히 또 특이한 변별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연대부터가 달라.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겁나 오래 살아. 80이요, 80. 지금은 80이 별로 대산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절이 됐지만 조선시대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80 어른이 80을 사셨대. 그러면 굉장히 오래 사신 겁니다. 지금은 80 하면 아무개 부모님도 80이고 저 집도 80이고 저 집도 80. 80이 천지빛깔이에요. 하지만 지금 저게 어느 시절인데 30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때 80이면 진짜 엄청 사신 거예요. 엄청 사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게 이 양반이 욕을 겁나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가 있잖아요. 욕 먹으면 오래 산다라고 하는 딱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이야. 부합하는 인물이야. 이 양반의 특징은 뭐냐면 도노성불설. 승조는 반야공사상. 이 양반은 도노성불. 도노성불 선종에서 말하는 그거의 원류가 이 양반이에요. 시작이. 그리고 이 양반은 의미 중심이에요. 승조는 문장 중심이고 이 사람은 의미 중심이에요. 내포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승조 같은 경우는 경전이 있으면 그 경전의 내용을 잘 집취해서 문장으로 싹 만들어서 뜻을 드러내는 걸 잘하는 분이고 이 양반은 요만큼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좋지. 아이디어가. 그래서 불성당유론, 불성은 언제나 있다. 그 다음에 법신무생론, 법신은 형체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불무정토론, 부처님에게 정토가 없다. 그러니까 뭐 아미타불에게 극락정토, 그런 거 개구라. 그러니까 본체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설하는 자체가 좀 유치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본체론 중심이고 의미 중심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는 사건이 이 니원경, 법현스님 압니까? 불국기. 나중에 뭐 저 법현스님 얘기 잠깐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법현스님이 인도 구법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법현의 불국기. 그 다음에 뭐 저기 해초의 왕호천 축국전. 그리고 의정의 남해기기 내법전. 이런 게 이제 기행문이거든요. 인도 구법 기행문. 그리고 그 중에서 최강은 현장의 대당서였기. 뭐 현장 스님 얘기는 100%할 겁니다. 근데 현장보다 더 빨리 갔던 게 법현이거든요. 주사행이라고 하는 분이 제일 먼저 갔었고 인도 구법 여행을 제일 먼저 갔던 게 주사행이고 기록에 안 나오는 분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분은 어떻죠? 안타깝지 뭐. 어쩌겠어. 기록이 없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안 들어 어떻게.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 써놓고 댕겨 자기 이름 남기고 싶으면. 주사행이 시작해. 주사행이 시작. 그 전에 그보다 연대 앞에 나오는 사람 없어. 법현도 상당히 빠른 사람이에요.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법현 스님이 단순히 인도만 유학을 한 게 아니고 갔다 온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용을 아니까 말이 되잖아. 일단 갔다 왔다는 게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신학문을 배워온 거잖아요. 새로운 그 동네에서 유행하는 학문을 배워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뭔가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번역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양이 안 차는 거야. 시원찮은 거야. 그러면 자기식으로 또 이걸 뭔가 작업들을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니원경, 저게 열반경이에요. 열반경. 열반이 니원, 니르바나를 니원이라고 그냥 한자로도 저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열반경이에요. 열반경. 열반경 6권짜리를 번역했어요. 근데 저게 완질이 아닌가 봐. 완질이 아닌가 봐. 지금 뒤에 보면 나중에 단무참이 40권짜리를 번역하는데 그중에 5권까지예요. 5권까지. 저기 6권으로 번역한 게. 그러니까 단편을 번역했는데 저걸 딱 읽어보니까 열반경이 이제 소승열반경이 있고 대승열반경이 있는데 저건 대승열반경 쪽이에요. 딱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영화로 얘기하면 반지의 제왕 한 1편만 본 거지. 1편만. 근데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드라마도 딱 보면 이제 읽히는 드라마가 있고
안 읽히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저거 잘 못 알아보겠다. 이게 뭘까? 이렇게 하는 드라마가 있는가 하면 텔레비 돌리다가 한 3분 봤는데 내용을 다 알 것 같아. 이게 뭔 스토리인지 알아. 누가 바람 폈는지 정확하게 들어와. 뭐 이게 이런 드라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그걸 꿰뚫어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저 열방경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성불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불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불 못하는 사람들을 일천재라 그래요. 일천재. 이찬티카라고 저게 일천재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냥 음역을 했는데 일천재는 성불할 만한 근거 그러니까는 그 종자 자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교화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데 생명의 존엄성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끊을 수 있느냐. 또 다른 인간이 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반대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교화하려고 끝까지 해봤느냐. 교화의 가능성이 진짜 없느냐.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층이 있어요. 인도는 신분제 사회라서 그렇습니다. 가스 제도라고 하는 신분제 사회 속에서는 못 올라오는 놈은 아예 못 올라와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못 될 종자들이 있는 거예요. 쟤는 아예 처음부터 못 돼. 처음부터 못 돼. 그리고 그게 저 당대까지 저 도생 시대까지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될 사람이 있고 못 될 사람이 있고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거예요. 마치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과거 시험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조선시대 때도 모든 사람에게 과거 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쌍놈은 무슨 놈 과거 시험 응시 자격이 있어. 모든 사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신분제가 공고한 데일수록 저런 문화들이 있어요. 차등 문화들이 있어요. 차등 문화가 강해. 그래서 저 도생이 저 6권짜리를 딱 보고 그 뒤를 꿰뚫어 보는 거지. 반지의 제왕 1편만 보고 왕의 귀환 뭐 이런 것까지 다 본 거지. 그래서 결국 그 눈깔은 죽을 거다. 이걸 예측을 해내는 거야. 다. 그 눈깔. 반지의 제왕 보면 이렇게 눈깔이 있잖아. 눈깔. 눈깔이 이러면서 이렇게 걔는 뭐 눈만 있어. 악당이 눈만. 반지의 제왕 보면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쟤는 안약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구 건조증 뭐 이런 거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 우리는 뭐 워낙 쓸데없는 생각들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저 앞부분 전반부도 아니지. 저게 40권짜리 중에서 5권이니까 6분의 1이네. 그걸 딱 보고 뒤에 내용까지 딱 꿰뚫어서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스님들이 득달같이 뭔 쓰잘데기 없는 소리냐. 너 같은 놈 때문에 안 된다. 사설, 마설로 몰려요. 사설, 마설로 몰려요. 욕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타바가지로 먹는 거지. 네. 특히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게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했을 때 그나마 불교는 조금 나은 거고요. 기독교 같은 거 보세요. 2단으로 몰아버리죠. 색깔이 달라. 2단으로 해서 완전히 뭐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도생 같은 경우도 비승비소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이 틀리지 않을 거다. 내 말이 틀리지 않을 거다. 이거는 논리적 구조 속에서 분명히 이건 내 말이 맞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내 말이 틀리면 나는 중병을 알아서 죽을 거고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맹세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은 없어요. 중국에는 원래는 없어요. 중병 걸린다는 거는 보통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고 맹세할 때 나오는 얘기고 이 부분은 없는데 이건 인도 버전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말이 맞으면 나는 이제 미래에는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내가 사자자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난 그만큼 자신 있다. 아까 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목을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자신감을 보였지만 그건 네 소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도망가서 강소성 호구산 왜 오래 살았는지 알겠죠. 대충 욕 태바가지로 먹었다니까.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전혀 기스도 안 나. 이게 어쩌라고. 근데 도생이 생각보다는 그 부분은 멘탈이 약했어. 멘탈이 약했어. 뭔가 이게 좀 엉겼는가 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누적되는가 봐. 그래서 강소성 호구산이라는 데 가가지고 돌을 이렇게 모아놨대요. 돌을 모아놨다는 얘기도 있고 해골을 모아놨다고 하는데 돌 얘기가 더 많아요. 돌을 쭉 모아놓고 자기가 얘기한 욕먹은 그 얘기를 해요. 모든 중생은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돌들이 고개를 맞죠? 이렇게 해줬대. 이게 뭐냐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욕을 너무 퍼지게 먹으니까 속에서 끌어오른 거지. 그러니까 에이씨 이러면서 돌이라도 이렇게 놓고 야, 내 말 맞지? 이렇게 할 정도면 스트레스 더럽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돌에 말을 하지 않지. 돌에 해골에다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해골에다 했다는 얘기도. 해골이 좀 더 가능성이. 그 시절에는 전쟁 상황이라서 시체를 다 수거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해골이 이게 굴러다닌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무덤을 파서 해골을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재밌지. 재밌지. 그러니까 이 양반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야. 튀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데 약간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걸 이겨내려고 하고 나는 무정물로라도 해서 내가 이겨내겠다. 집착이 굉장히 강하지. 그래서 오래 사는 것 같아. 80대는 새에 이 양반 여산에 이 강서성 여산 제가 2번이나 갔잖아. 또 여기를. 저 혜원 스님 그 여산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 문인의 고향이라고 할 만한 그런 대단한 데인데 그쪽에 또 가서 이렇게 법문을 했대요. 80 먹었는데도 설법을 하고 있어. 법문을 하고 있었대. 와, 대단하지 않아? 지금 80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치면 한 뭐 100세도 훨씬 넘었다고 생각. 그런데도 집착이 있는 거지. 이 에너지가 있는 분이지. 80가 법문을 설하다가 이게 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부채같이 생긴 건데 이렇게. 저 고라니 꼬리를 이렇게 쥐고 법문을 하시다가 고라니 주미라고 하는 고라니 꼬리가 떨어졌대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저렇게 한 거야. 대단한 양반이지. 주자도 죽기 사흘 전까지 자기 책 고치고 있었다 하거든. 책 문장 고치고 있었다 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특징이 오래 삽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계속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어른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도노성불 사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본질적으로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게 나중에 번역이 돼서 내려와요. 이 양반이 이제 맨 처음에 이 돌 모아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욕 태바가지로 먹고 있다가 저기 이제 북량인가 단무창이 아마 북량 쪽에서 번역할 건데 그렇게 40권 번역 이제 완본이 나온 거죠. 완질이.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1편만 본 게 아니고 반지 원정대만 본 게 아니고 이제 끝까지 왕의 기간까지 다 본 거야. 딱 보니까 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생이 얘기했었던 게 그 뒤쪽에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180도로 바뀌면서 아, 이런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 봤나? 이렇게 하면서 인기가 쫙 올라갔다는 거예요. 쫙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저 도노성불설이라고 하는 게 반야 공사상은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현상 속에서 본질을 보는 방법이에요. 현상 속에서 본질을 보는 방법. 그리고 저 불성사상은 현상이 어떻든지 간에 그 본질은 항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필의 귀무론하고도 통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래서 항상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오염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 우리가 전쟁을 벌이든 악하든 뭐 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다 존재하고 있어. 완전체가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네가 자각하기만 하면 너는 붓다가 돼. 라고 말하는 게 도노성불설이에요. 본질적인 불성과 이것을 자각하는 도노. 도노는 한 방에 그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냐. 이게 지금 여기서 제가 좀 길게 설명해 주면 나중에 선종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해야 돼. 지금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줄게. 요 두 가지가 그대로 뭉쳐지면 나중에 선불교예요. 남방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지면 선불교.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간이 가능하냐? 그것은 쌓아가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닦고 쌓고 해서 발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 불완전을 자, 순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순금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99.999대? 99.99가 순금이잖아요. 그죠? 100은 없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8K도 있고, 14K도 있고, 10K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불순물의 양에 따라서 저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10K, 뭐, 14K, 이게 비율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4K가 50%가 금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냥. 제가 잘 모르겠어요. 50%가 금이라고 가정하면 저것을 정제를 해내면 순금이 될 수 있죠. 계속 그거 아닌 거를 녹여서 계속 긁어내고 함량이 높은 거를 밀도를 계속 높여가면 그러면 순금이 되죠. 하지만 이것은 100이 아니죠. 이거를 계속 정제하면 어떻게 돼요? 99.9999999 이렇게 100에 근접해 가지만 100은 나오지 않습니다. 100이 나올 수가 없어. 현상에서는 100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붓다라고 하는 완전체, 붓다는 100이거든요. 100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부터 100이었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가서 이거는 접근이 가능한 뿐이지, 그러니까 9999는 100하고 질적인 게 다른 거예요. 프로테이지는 진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지. 하지만 그것을 100으로 쓸 수 있느냐 아니냐는 완전히 질적인 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래서 붓다라는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붓다가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내가 붓다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불성이라 그래요. 불성. 성이라는 건 항상하다는 의미예요.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했었어요. 이게 마음심자고 이게 날생자고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본질적인 본유적인 마음, 그게 거기에 붓다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현기 드러내기만 하면 우리는 붓다가 된다라고 하는 게 도노불성설이에요. 도노불성설. 그러니까 불성을 도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거를 저 도생이 제기한, 그러니까 도생은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전기차를 누가 맨 처음에 시작했냐면 테슬라가 했죠.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처음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명이 붙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명을 쓰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저 수소 전기차는 니콜라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고, 그 사람이 니콜라 테슬라야. 니콜라 테슬라. 얼마나 대단하면 둘 다 기업이 돼. 무슨 놈 사람 이름이. 그죠? 한쪽은 성을 가졌고 한쪽은 이름을 가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전기차라는 에디슨 시절에 전기차라는 걸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이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시절에는 차도 별 볼 일이 없는 시절인데 에디슨 시절에 뭔 놈의 차가 대단한 게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를 제안했고 전기차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지금 이 전기차를 보편화시켜서 완전히 시장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일론 머스크잖아. 일론 머스크잖아. 그러니까 저 도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니콜라 테슬라 같은 사람이고 나중에 이 테슬라에 해당하는 일론 머스크에 해당하는 게 선종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도생이 중요해. 왜? 중국 불교 중에서 선종이 제일 크거든. 그리고 그 선종하면 선종이 우리랑 뭔 관계가 있대요? 조계종이 선종이요. 선종 안에 조계종. 선종 안에 조계종. 그래서 도생이 주장을 하고 있는 99.999는 영원히 근접할 뿐이지 100이 될 수가 없고 100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지금부터 본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이 천재성불설이에요. 일천재라고 하는 애들도 일천재, 그러니까 상태가 성불을 못하는 게 아니고 걔네에게도 기본적인 것은 다 깔려 있어. 다 깔려 있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성불하느냐? 그건 아니야. 깔려 있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이 모두 태어날 때, 우리가 모두가 태어날 때 언어 카드를 깔고 나와. 깔고 나와.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어를 쓸 거고,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면 불어를 쓸 거고, 굳이 거기서 안 태어났어도 내가 입양을 들어갔어. 어렸을 때 태어나서 한 2살에 입양 갔어. 그러면 다 그걸 쓰고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건 내 머릿속에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카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카드가 없으면 원숭이처럼 아니면 개처럼 거기서 계속 살아도 그 말을 못 써. 기껏해야 몇 단어 정도를 분별하는 게 다야. 앉아, 뒤집어, 둥글어, 빵. 이 정도가 다야. 아니 그렇잖아. 그 이상 걔가 몇 가지나 하냐고. 그것도 먹을 걸로 꼬드겨야 될까 말까 하는 거야. 그게 깔려 있으면 걔도 어머님 밥 주고 가셔야죠.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나가면서 주인이 야 햇반 뒤어 먹어라.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게 없잖아. 걔는 안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아프리카 언어를 쓸 거고 남미에서 태어났으면 남미 언어를 쓰겠죠. 그렇죠? 그게 다 깔려 있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언어를 우리가 쓰느냐? 그렇진 않아. 그래서 불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붓다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지만 그것이 다 현기에서 현실화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단 그 전에는 도생 전에는 그게 깔려 있는 사람이 있고 안 깔려 있는 사람이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생은 이런 게 어디 있냐? 다 깔려 있는 거지 인간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선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보편화되면서 여기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현기하느냐, 쉽게 말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구현되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이 선불교, 선종의 입장에 오게 되면 누구나라는 게 가능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가능하다. 저 때만 하더라도 깔려있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 있는 거고 그것이 지금 현재 가능하냐라고 하면 현재 가능한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겠는데 도생 정도 시대에는 그 정도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평등, 저게 평등 사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쌍놈이든 양반이든 왕공 대신이든 내시든 간에 모든 인간은
다 부처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붓다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평등적이에요.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다. 이건 굉장히 근세적 사고예요. 그걸 언제? 300년대, 400년대 초에. 이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상당히 천재적이죠. 상당히 천재적이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날름 주워서 지금 어디서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강서성 돌아가셨잖아요. 여산. 이 강남 쪽 문화들이 쫙 움직이면서 나오는 게 나중에 선불교예요. 선불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쫙 땡겨가는 거죠. 그래서 도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니콜라 테슬라 같은 사람이고, 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해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한 사람은 시작한 사람, 한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서 완성시키는 사람, 구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도생이라고 하는 사람, 도생만 얘기한 건 아니죠. 승조를 제가 보내드렸잖아. 승조는 너무 젊게 사셨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보내드렸고, 도생은 오래 사셨으니까 한 번도 아니고 승조하고 겹쳐가지고 꼽사리로 돌아가시게 되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사는 거 오래 사셨으니까 좀 일찍 가시고, 사는 게 힘들었던 분은 좀 오래 사시고, 딱 이렇게 비중에 맞춰서.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북조 왕조의 통일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 얘기, 진기한 얘기. 지금까지는 약간 철학적인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역사적인 진기한 얘기, 그리고 불교가 절단이 나는 얘기. 너무 슬프고 기구하고 얘기가 복잡한데 재밌는 얘기. 그거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